기본적으로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포함됩니다. 대부분 이게 옵션 G를 해가지고 클러스터를 끼워 팔기를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차트남의 소다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거, 저희 사전 계약 신청했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익스클루시브랑 프레스티지 등급이 두 가지가 있죠. 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빨리 나오는 거 빨리 달라고 쪼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가계약을 넣어놓은 상태고요. 빨리 나오는 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이오닉이 주차장이던 주행 중이던 이렇게 모습들이 조금 포착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말씀드릴까 해요. 현대가 이 아이오닉 5를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최초로 적용해서 막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디자인인지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9인치 휠이 들어가고 트림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20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휠이 큼지막한 만큼 차량도 엄청 거대해 보여서 그게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현대 초창기에 나왔던 포니 느낌도 살짝 나고, 그래서 약간 올드카 느낌도 나긴 하는데 그에 비해서 엄청 세련되게 디자인 잘 뽑았다. 그래서 차 정말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전기차랑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식을 조금 개선시켰다면, 이번 아이오닉 5는 현대만의 전기차를 정립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V2L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이 V2L 기술이 뭐냐면 외부 전력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 안에 2.2 아울렛을 통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전압이 좀 낮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냉장고나 에어컨, 헤어드라이기나 전기장판 같은 것도 큼지막한 것들, 그러니까 전력이 좀 센 것들도 밖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패밀리카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려면 바깥에서도 뭔가를 많이 하잖아요. 요새 차박이 됐던 캠핑이 됐던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좀 노려서 이런 V2의 기술 같은 걸 좀 많이 탑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익스클루시브랑 프레스티지 좀 옵션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기 전에 H트랙 대해 설명을 좀 하고 나서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별도로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AWD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기본적인 아이오닉 5는 후륜 모터만 장착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H트랙 전륜 모터를 추가하시면 모터가 앞에도 하나 더 달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 엔진이 두 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하나의 엔진이 네 방향을 컨트롤하게 되죠. 바퀴 등을. 근데 뒤에는 뒤의 움직임대로, 앞에는 앞의 움직임대로 해서 자동차를 조금 더 파워풀하게 운용하겠다 하는 현대의 욕심과 야망이 조금 포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익스클루시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가 5,2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가격대에 비슷한 거 테슬라 모델 3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롱레인지 모델이랑 비교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 현대 같은 경우는 72.6 배터리 용량이고, 테슬라는 거의 74에서 6 정도,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옵션 추천하지 않는다면 테슬라보다 약 700만 원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먼저 실내 좀 살펴볼게요. 파란색 글씨로 적혀있는데 에코 프렌들리 라인이라고 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친환경적으로 실내를 꾸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가 주는 이미지가 뭐예요? 친환경적인 이미지,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실내에서부터 그런 걸 좀 많이 녹여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가죽 시트를 넣지 않고 비건 가죽이라고 해서 가죽 느낌 나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친환경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것처럼, 현대가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원래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도 친환경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포함됩니다. 대부분 이게 옵션 G를 해가지고 클러스터를 끼워 팔기를 했었는데, 그 끼워 팔기를 아예 안 하고 그냥 클러스터도 줘요.
이건 되게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라고 조금 꽈서 생각을 해보면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주는데 디지털 클러스터가 없이 일반 계기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차 진짜 쌈 망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가 차 이미지 개박살 나는 걸 막기 위해서 디지털 클러스터랑 내비게이션 12.3인치 동시에 이렇게 줘서 평평하게 이쁘게 디스플레이를 배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트는 운전석만 전동으로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 안에 애프터 블로우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HDA요. HDA는 1세대 적용이 됐습니다. 투싼이랑 그랜저급에 해당하는 그런 HDA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이중 접합 차압 유리가 1, 2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숙성으로 따지면 테슬라보다는 더 조용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전기차는 원래 시끄러워야 되는 게 맞아요. 일반 차량처럼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리는 소음이 오히려 차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를 타보면 조금 시끄럽다는 느낌, 그러니까 차는 조용한데 밖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느낌인데 아이오닉 5는 이중 접합 차압 유리도 넣고 차를 정숙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그랜저급으로 엄청 정숙한 건 아니고 소나타급 정도의 정숙성을 가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클루시브에서 재밌는 건 또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테슬라에 있었죠. 이쪽 안쪽을 눌러서 바깥에서 문을 이렇게 여는, 그러니까 버튼을 손으로 눌러서 이쪽에 있는 걸 잡아서 이렇게 빼는, 그렇게 이제 테슬라가 있었는데 현대 아이오닉 5는 손이 자동으로 가면 문이 털컥하고 열려서 잡아 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영상을 보면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는 좋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그 옵션, 통풍 시트도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개부럽네요 이거는. 그리고 또한 유니버셜 아일랜드라는 기술이 들어갔어요. 이름 되게 거창한데 이게 뭐냐면 아이오닉은 변속 기어가 레버로 되어 있죠. 이쪽을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와이퍼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쪽 기어 패널이 공간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보면은 다 비워놓고 공간으로 대체가 돼 있어요. 콘솔 패널 부분이 앞뒤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데 이 기술이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그냥 독립된 섬이다. 그래서 섬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냥 다 똑같아요. 어느 옵션에 다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로 넘어가면요. 익스클루시브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고 늘 그렇듯 옵션 쪽으로 조금 더 좋아지겠죠. 여기에서도 역시 에코 프렌들리 라인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에코 프로세스 천연 가죽 시트로 변경되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가죽을 무드질 할 때 기존에 사용했던 크롬 재질로 무드질을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 오일을 첨가한 그 오일을 통해서 무드질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베지터블 가죽이라고도 한대요. 그만큼 친환경적인 요소를 프레스티지로 올라갈수록 더 포함시켰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바깥이든 아니든 친환경 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2가 적용되는데 이건 현대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왜 최초냐? 제네시스에는 원래 HD2가 들어가요. 그리고 기아에서는 모하비, 신형 모하비가 HD2를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달고 나오는 건 아이오닉 5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에서 재밌는 것이 바로 이 레그 레스트랑 릴렉션 컴포트 시트, 이 두 가지인데요.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뒤로 누워지는 건데 몸이 엄청 편안해지는, 그래서 릴렉션 시트가 되겠죠. 시트 밑에 조작하는 걸로 두 번 딱딱 누르면 누워지는 건데 이게 운행 중에 실수로 조종하다가 잘못 눌러져 버리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만약에 현대가 생각이 있다면 피단 주차했을 때만 작동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 중에 잘못 두 번 눌러가지고 뒤로 넘어가면은 브레이크도 못 밟고 핸들도 못 잡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사고 그냥 바로 작살 나는 거니까 주차 모드일 때 살짝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레그 레스트라는 거는 그냥 종아리 받침이에요. 이게 운전석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종아리 받침대가 있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들 아시잖아요. 운행 열심히 하시고 도착했는데 짐도 내려야 되고 이것도 할 것도 많은데 릴렉션 시트에서 나 잠깐만 쉴게 라고 딱
버튼 2번 눌러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도착해서 그렇게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프레스티지에서는 조수석에도 적용이 됩니다. 앞좌석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시트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1열만 되는 게 아니라 2열도 같이 돼요. 터치 한 번으로 이렇게 의자를 밀고 등받이를 눕히고, 이게 다 여기 있는 터치 센서로 다 조정할 수 있는데, 뒤에 짐이 있어요. 2열에 짐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해서 안 닿는 거리인데 어떻게든 닿으려고 하다가 여기 막 담으고 막 옷 껴놓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럴 필요가 없이 버튼 눌러가지고 앞으로 찡 당겨서 의자 갖고 나가는 요런 것도 되게 탐나는 기술이다. 일반 차량에도 조금 추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제일 궁금해하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44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겁나 크죠. 엄청 큰데 이게 뭘 의미하냐, 44인치라고 해서 엄청 큰 게 아니라 내가 보면 요만한 크기에서 보는 거예요. 요만한 크기에서 보는 거고, 그리고 AR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S클래스처럼 완전 고급은 아니고 그냥 공중에 화살표 떠 있는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AR 맞긴 하죠. 어쨌든 화살표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S클래스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가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품목은 늘 똑같습니다. 현대에서 하는 그 옵션 그 장난을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고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 계약할 때 추가로 옵션들이 뭐가 있을까? 라고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익스클루시브에서 추천 옵션은 컨비니언스, 컴포트2, 프레스티지 초이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모델 3 롱레인지랑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러면 300만 원 주고 모델 3를 가지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막 현대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참에 전기차를 한번 구매해보자, 테슬라로, 이렇게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디자인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차이기도 하고 저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파킹 어시스턴트 정도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옵션이 뭐냐, 어떻게 신청을 했냐, 우리는 프레스티지에 파킹 어시스턴트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선택했습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 꼭 넣어야 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요. 빨리 나오는 걸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선택권은 필요 없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제 목소리를 한번 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전 계약 소식도, 가계약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릴 겸 아이오닉 5에 어떤 옵션이 추가되었고 어떤 재미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튼남 소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